있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죠. 민감 국가, 그 센서티브 컨트리. 이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이제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 이것을 두고 왜 했을까?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정치권은 네 탓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친중 반미 노선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여권에 대통령이 말했던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의 염려 때문이다. 뭐 이런 해석입니다. 일단 영상 보겠습니다.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민감 국가가 아니라 위험 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언급이었습니다. 일단 미국이 우리를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는 거, 여러 가지 뭐 과학기술 협력도 좀 어려워지는 상황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미국 대리대사가 예. 해명을 했잖아요. 예. 예, 그거는 그렇게 크게 볼 게 아니고 실무적인 문제고 예, 그 미국 연구소 중에 로스 알라모스라고 뉴멕시코에 있는 로스 알라모스 등의 보안 문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서 좀 비밀을 좀 소프트웨어. 가져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야기를 그래요? 했습니다. 예, 특히 그 로스 알라모스는 영화 오펜하이머를 본 분은 알겠지만 미국 최초 핵폭탄을 만든 데입니다. 예. 핵폭탄 만드는 데예요. 거기 가서 어떤 기밀을 가져왔다고 하면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예. 저는 그걸 믿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에서 자꾸 이걸 더 실제보다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아. 예. 그 뭐 핵무장론 때문에 그렇게 됐다든지 하는 그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하나 우리 정부가 잘못 대응한 게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2달이 지나서 1월 초에 그리고 지정했는데 처음에 문제 제기했을 때도 예. 아직도 상호 판단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미국 정부에서 이걸 한국에 일부러 통보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한미 간에 있는 어떤 불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불신의 시작은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하면서 당연히 누구한테 알려야 되느냐 하면은 한미 군사동맹 관계니까 미국 대사한테 알려야 되고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알려야 되거든. 그렇죠. 이거 수도권에 부대를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만약 대사와 사령관이 몰랐다면 이 두 사람은 워싱턴에서 완전히 바보가 됐을 거라고요. 예. 계엄 선포 당시에. 네, 예. 절대 이런 거는 용서 안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신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인간적인. 예. 신뢰가 이미 지난 12월 3일 깨진 상황에서 1월에 미국 에너지부가 그런 조치를 했다 한들 또 이것을 파트너인 우리 대한민국 정부 누구에게 알릴 것이냐. 당시 이제 또 탄핵 소추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미국 정부로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긴 최근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한판 승부 더 라커룸을 위해서 예. 이 민감 국가의 진실을 좀 파헤치고 취재를 해봤는데 예. 이거 미국 정말 에너지부 연락을 해보셨어요? 그 정도까지 아닌데요. 이거 정말 예.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전 일단은 네. 정치권이 이 민감 국가론을 두고 내 탓 공방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엉망인가. 전 노회찬 의원님의 그 외계인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외계인 침공했을 때 여야가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될 이 여야 정치권이 예. 요거 민감 국가 하나 가지고 정말 민감하게 서로서로 경쟁하는 모습 보면서 참 우리나라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민감 국가라는 것이 어떻게 유래가 시작됐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1999년도에 방금 우리 조 대표님 말씀하신 로스 알라모스 그 국립 핵무기 연구소에서 예. 중국계 대만계 출신의 과학자가 핵무기 기술을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이제 파면당하는데 그때 당시에 클린턴 정부와 상원 의회에서 핵무기 연구소에 외국인 과학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민감 국가 법안이에요. 그때부터 그 법안이 이어져 와가지고 보안에서의 문제가 있을 때 나라들을 분류해 놓는 것이 지금의 민감 국가거든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핵무장론이다 뭐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전혀 상황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같은 무역상의 어떤 제재 조치 이런 게 아니라 정부 기관의 산하 기관에서 나라를 분류한 것뿐인데 이걸 가지고 한쪽에서는 친중 반미다. 한쪽에서는 핵무장론 때문에 그렇다. 그 문민 정부에서 민간 국가를 지정됐었기도 했잖아요. 예. 그게 그 대만계 출신의 과학자가 기술을 빼돌릴 때 핵무기 연구소에 북한과 대한민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예. 대한민국 사람이 있었어 가지고 한국으로도 유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때 지정을 한 거고 그게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무역상의 문제여서 지정을 한 게 아닙니다. 이걸 지금 아무도 보도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상황 정확히 알아야지만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걸 또 가지고 미국이 레버리지 삼아 가지고 협상력을 키울 거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걸 협상력으로 인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정부 산하기관 연구소에서 나라를 분류하는 것뿐이라고 치부하고 인식을 하고 이제 행정을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민간 국가에 포함된 나라가 뭐 중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가 많이 포함돼 있죠. 뭐 이란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안보 이슈가 아니라 예. 한 연구소의 아니면 그래도 보안 이제 이슈. 그 나라들과 우린 동맹인데 그 중국이나 이란 뭐 이런 나라들과 같은 레벨로 같이 이제 묶여 있게 되면 그 이게 리스트만 이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예. 이제 문제는 예. 핵무장 때문에 핵무장을 많이 운운해 가지고 지정됐다면 예. 일본도 심심치 않게 핵무장을 얘기하거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경선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동맹 국가가 북핵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전술핵 배치가 안 된다면 자체 핵무장도 돼야 된다라고 했었던 게 지금의 미국 대통령이에요. 예. 그런 미국이 우리에게 민간 국가로 설정해가지고 제재를 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과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보여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지금 계엄 사태가 사실 계엄 사태가 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 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헌법 계엄 사태를 끝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100일 동안 계속되니까 경제, 외교, 국방 이쪽에서 하나씩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복합 위기입니다. 네. 복합 위기 중에 그동안에 별로 관심을 안 두었던 이제 안보 문제, 외교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예. 지난 2월 말입니까?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잡지의 자회사가 한국의 민주주의 등급을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내려갔죠. 22등 하는 나라를 33등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요것하고 이번에 민감 이거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이게 예. 분위기가. 예. 그리고 지금 원래 에이펙 회의가 경주에서 있다는 거 누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뭐 이게 그러니까 뭐 제 지인 아니, 중에 또 있습니다. 어쨌든 예. 이렇게 중요한 예, 회의가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아직 못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 트럼프, 시진핑 두 사람이 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2005년 이후 처음이라고요.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있을 때 한국이 G7 회원국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무슨 급박한 일이 있기에 그런 외교적 고려를 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터뜨렸느냐. 거기서 일어나는 이 전 분야의 문제. 지금 뭐 자영업자 숫자가 석 달 사이에 20만이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20만이 줄었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삶의 곁에 와 있는 거라. 예, 가장 멀리 있다고 본 안보 문제까지 외교 문제까지 이런 펑크가 나니까. 예. 사실 이제 올해 에이펙 그거에서 이제 시진핑을 초청하기 위해서 사실 작년 말에도 대중국 외교위원회 엄청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탄핵 이후에 보면 또 중국의 개입으로 인한 부정선거론이 너무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올해 에이펙에 시진핑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엄청난 노력했던 사람들이 지금 너무 당황한다는 거야. 지금 부정선거론 국가의 주범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어. 시진핑 이런 상황에서 오겠느냐. 뭐 이래서 엄청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하인리 법칙이죠. 어떤 큰 일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징후가 다 많이 벌어진다는 건데 이거 뭐 이게 민간국가 지정이라든지 또 이제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한 다음에 인도 태평양 지역 갈 예정인데 대한민국을 지금 일정에 넣지 않았다라든지 그러니까. 이거 좀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돼야 된다. 그렇죠. 이런 우려가 예. 그 법재판관들이 알아야 돼요. 그죠? 예. 뭐 알겠지만은. 예. 그리고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예. 콘서트를 하려다가 티켓을 못 팔아가지고 취소했는데 거기 저 입장문에 보니까
최근 시국 때문에 어.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한 70% 팔았는데 10%밖에 못 팔았다. 순천에서. 예. 그러니까 문화예술 분야까지 지금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재앙 아닙니까? 예. 대재앙이죠. 그러니까 무책임한 권력자는 반드시 재앙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대통령 무책임제 아닙니까? 아, 대통령 무책임제. 예. 그래서 저는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외교 안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선포할 때 에이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왜 예. 그 타이밍에? 그 질문 한번 나중에라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예. 자, 한판 승부 더 라커룸, 자, 화요일의 라커룸 오늘 진행했는데요.